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로스리서치 한영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지금 아직까지 뭐 지수는 개장 초 급락 이후에 방향성은 잘 안 보입니다만 네. 우리 한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주말 동안에 나름 고민이 좀 있으셨을 건데. 고민 많았죠. 고민 많았죠.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지금 메모리가 피크아웃이다라는 얘기들로 이제 다 빠지는 부분들인데 지금 그럼 베어 쪽의 논리는 뭐냐면 베어 쪽의 논리. 네.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가 유상증자하고 뭐 마지막 자금 조달인 주식에 손을 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하이퍼스케일러가 비싼 가격에 무한정 사주지 않는다라는 좀 논리에다가 중국 쪽에 뭐 CXMT나 YMTC나 뭐 이런 예. 업체들이 메모리 공급 확대를 하면은 가격 붕괴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효율화가 일어나면 좀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냐. 뭐 예를 들어서 뭐 효율이 생기면 굳이 이거 덜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 27년, 28년에 피크아웃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리입니다, 사실은.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효율화가 과연 수요를 감소시킬까라는 거는 저는 등식이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좀 빗대어서도 보자면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90년대에 뭐가 있었죠? 인터넷이 폭증을 했었다니까 있었잖아요. 예. 네. 그 회선 속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영상 소비라든지 데이터 사용량이 곱셈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네. 이게. 그다음에 2000년대에는 또 뭐가 있었죠? 모바일 통신에 대한 부분도 있었죠. 이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는데 그 우리 지금 스마트폰 안 쓰나요? 더 많이 쓰고 있죠. 네네.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나타난 것들이 뭐 예를 들어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고 나서 스마트폰을 뭐 완벽하게 체제로 구축하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앱들이 거의 조단위 기업들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으로 보면 뭐 카카오도 그렇죠. 그러면은 모바일 인터넷이나 스트리밍 영상 통화 역시나 폭증했었던 부분들이고 이게 뭐 경제학에서는 이제 제번스의 역설이라고 좀 부르긴 하거든요. 예. 뭐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효율이 좋아지면은 그러니까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폭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증기기관차에 대한 시대를 좀 보자면은 네. 석탄 사용량이 오히려 더 증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AI 쪽에서 작동 중인 이제 제번스의 역설을 좀 보자면은 이제 HBM3에서 4, 5까지 이제 넘어갈 겁니다. 그럼 대역폭은 더 향상이 되고 토큰당 비용은 하락을 하겠죠. 네, 그다음에 토큰당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은 지금까지 망설였던 기업들도 도입을 할 겁니다. 네. 괜찮은데? 우리도 진입을 해볼까? 그러니까 지금은 토큰당 비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진입을 못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장 파이 전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AI 도입 단계에 대한 수요 증가가 아니라 정착 단계의 폭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러면은 메모리를 좀 많이 공급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여기서 메모리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냐 이런 논리들이 있죠. 근데 CXMT나 YMTC 같은 경우에는 CXMT 기준으로 보자면 DDR4 일부랑 DDR5 범용 메모리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YMTC 같은 경우에는 낸드 증설 중이고요. 그러면은 빅테크가 원하는 게 이쪽이냐? 아니죠. HBM하고 LPDDR5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첨단 DDR5 이쪽이겠죠. 첨단 노드 기준이겠죠. 그래서 저는 중국이 양산하는 쪽하고는 조금 같은 메모리지만 기술 갭이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메모리가 지금 뭐 하락은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조정들이 있어야 되는 건 맞죠. 네. 그러니까 결국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네, 저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럼 소개해 주실 산업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마침 저희가 또 네. 소부장을 가져왔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쪽이요? 예. 좀 이 시기에 저는 또 소부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반도체 수급을 좀 보자면은 네. 여전히 메모리나 파운드리 쪽에 대형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소부장에 대한 낙수 효과가 좀 확산되는 구간으로 진입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반도체 가격이 이익 주도 사이클이었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는 점차 판매량하고 가동률 확대가 되는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디램 가격이 26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전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90% 올랐습니다. 네. 자, 그럼 2분기에도 얼마만큼 올랐느냐?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50에서 60% 추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기저효과라는 게 1분기는 90% 올랐지만 2분기는 50에서 60% 올랐지만 3분기는 그만큼 또 오를 가능성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격 상승률이 점차 기저효과 때문에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안정적인 공급을 전제로 한 LTA, 이게 네네. 장기 공급 계약이죠. 그래서 논의가 확대되면서 가격 탄력이 점차 약해지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메모리 업체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하긴 전략은 이제 추가적인 가격 인상보다는 네.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량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금이 이제는 전공정, 후공정 장비들, 그다음에 소재들, 그다음에 소부장 업체들로 향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ASML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그다음에 램 리서치 네. 뭐 이런 장비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하반기 기대가 크다라고 실제로 컨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매력적인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신규 투자 설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요 반도체 제조사 업체들은 그동안 보수적으로 좀 운용을 했죠.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당했거든요. 네. 우리가 삼성전자 진짜 주가 많이 하락했을 때 그때 고객사들이 지금 안 살 거야, 안 살 거야. 이미 설비 투자는 다 해놨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좀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 구간을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 기조가 한번 있었다 보니까 지금 보수적으로 운용해왔는데 이미 슈퍼사이클 한번 타니까 또 신규 설비를 증설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메모리나 파운드리 양쪽에서 26년 이후에 겨냥한 증설이나 업그레이드 계획에 대한 투자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파운드리 쪽입니다.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TSMC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컨콜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네. 25년 4분기 이제 실적 발표에서 26년 캐펙스를 전년 대비 32% 증액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 최상단이 56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어느 정도 첨단 패키징에 투자를 하냐면 이제 25년 기준으로 7만 5천 장 수준에서 26년에는 13만 장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7년에는 14에서 21만 장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다라는 전망치도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는 장비주들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텔러, 팹을 공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규 파운드리 공장 중심으로 투자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파운드리 보고서는 얼마 전에 좀 썼다 보니까 자세한 부분들을 한번 산업 보고서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텍사스 공장, 테일러 공장 같은 경우는 26년 내 가동을 좀 목표로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전공정, 후공정 전반에 걸쳐서 추가 투자가 좀 수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소부장 업체들이 좀 기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파운드리 넘었으니까 이제 네. 디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전,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있죠. 네. 자, 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신규 라인 셋업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평택 공장 투자를 예상보다 좀 앞당기고 있고 상반기에는 P3, 하반기에는 P4 공정장비 셋업이 이뤄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6년 삼성의 디램 투자 규모는 이제 기존 예상치를 좀 상회해가지고 월 9만 장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P5 공장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골조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네. 그 완전히 그냥 그 땅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평택 가 보시면은 P5 공장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동 시점도 28년에서 27년 하반기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중심 투자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M15X 공장이 있죠. 근데 네. 당초에 HBM 전용 팹으로 계획을 했으나 일반 디램도 일부 포함한 형태로 지금 증설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70에서 80K 수준의 장비 반입이 이루어질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의 Y1 공장 클린룸 오픈 시점도 27년 5월이나 27년 상반기 중에 조기 오픈 가능성이 지금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방 수요 고려 시에는 Y2 곡장 착공 시에는 Y1 가동 이전에 시작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이크론은 조금 느리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만 PSMC P5 팹을 인수하면서 리드 타임을 좀 앞당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27년부터는 본격적인 공간 확보를 나설 계획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아이다호에 건설 중인 ID1 공장 같은 경우에는 27년 2분기에 완공 이후에 본격적인 투자가 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낸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낸드는 삼성전자 있고요. SK하이닉스 솔리다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키옥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증설을 좀 진행 중이고요. 삼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안 공장을 중심으로 고난수 낸드를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나 솔리다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롄 공장에 중심으로 지금 고난수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싱가포르 공장을 네. 착공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해당 라인은 28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요카이치 팹의 30K 규모 증설 진행 중이고요. 27년에는 키타카미 팹에서 332단 낸드를 양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 지금 소부장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에 좀 많이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장비 반입이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에 소재를 쓰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선투자가 진행되는 부분들은 아마 장비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보고서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장비주는 소재보다는 밸류를 좀 적게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비주는 일회성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장비 반입하고 나면은 이제 또 추가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소재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소모품이다 보니까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밸류가 좀 낮아지고 있는데 이게 선별적인 투자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디는 또 들어가고 어디는 빠지고 이런 네.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는 주가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는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TF를 좀 담은 소부장에서 ETF를 담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또 좀 굴릴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럼 저희가 조금 더 선별적인 투자를 했을 때 어디를 좀 봐야 될까라는 걸 봤을 때 PSK 홀딩스, 그 다음에 VM이라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네.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램이나 HBM이 미세화에 따른 이제 그 일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스트립 세정 장비 업체이기는 한데 이게 뭐냐면 동사의 핵심 제품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 스트립이 있고 그다음에 드라이 클리닝 장비, 그다음에 후공정에는 디스컴이라는 장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플로우 장비가 있습니다. 이제 건식 스트립, 드라이 스트립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포토레지스트를 태워서 없애버리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습식 장비가 대부분 줄을 이루잖아요. 근데 이게 식각 공정에서는 그러니까 물 같은 액체로 이걸 씻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건식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정 장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웨이퍼 표면에 오염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거해야지 양품이 나오기 때문에 분량이 안 나오고 양품이 나오기 때문에 세정 장비가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디스컴이라는 장비는 뭐냐면 패턴 찌꺼기를 살짝 태워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후공정에 드러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플로우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솔더볼, 이게 범프를 녹여가지고 둥글게 재형성하는 좀 장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식 스트립하고 세정 부분에서는 PSK 홀딩스가 글로벌 탑티어 기술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드라이 스트립 같은 경우는
고객 인증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 변경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술적 해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입 장벽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캐펙스 대비 매출 레버리지가 좀 크고 증설에 대한 수혜 강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후공정에서 디스컴이나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에는 HBM이나 코어스 패키징, TSMC 코어스 패키징에 대한 장비 반입을 통해 가지고 첨단 패키징 투자에도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도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VM입니다. VM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시각 장비 업체고 디램 투자에 대한 엄청난 수혜를 좀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 상승률 추이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레버리지 효과도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130억 벌었나 그랬는데 이번 연도에 900억 벌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단 공정 시각 국산화로 인한 증설 사이클에 대한 수혜를 좀 보고 있는데 VM은 매출 비중을 보면은 시각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100%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오로지 주가에 좀 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사가 보유한 이제 플라즈기만 건식 시각 기술은 이제 미세화랑 적층이 좀 많이 진행될수록 공정 난이도나 스텝수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 전공정의 핵심 장비 기술이거든요. 예. 그래서 선단 라인에서 이제 외산 장비 의존도가 좀 많이 높습니다. 근데 이번 증설 사이클에서 디램 투자 회복 시에는 높은 수혜가 좀 예상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VM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가 어디냐면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원래 청주 M15X 같은 경우는 HBM 전용이었는데 네. 일반 디램도 추가로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한번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시각공정 진입이 만드는 높은 ASP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동사는 300mm의 시각 장비에 적용되는 플라즈마 소스 원처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외국산 장비가 사용하던 일부 고사양 시각 장비 진입을 좀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선단 공정에 채택될 경우에는 지금은 로우에서 미드엔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지만 네. 하이엔드 공정으로 제품 믹스가 개선되면은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두 업체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산업 보고서를 바탕으로 두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귀에 안 들어오실 것 같고 이제 산업 보고서를 따로 이제 정독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지 좀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뭐 아까보다는 살짝 괜찮아지긴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뭐 메모리에 많이 투자하셨거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0%는 좀 찍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뭐 물론 이익이 많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높게 들어가신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인데 저는 이번 메모리 사이클은 좀 전례 없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AI 안 쓸 거냐라는 일반적인 논리도 펼쳐지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AI를 쓰고 싶지만 토큰당 비용이 너무 확 일어나다 보면은 저희도 지금 아마 AI만 몇백만 원 쓰거든요. 네네. 지금. 근데 저희 같은 작은 기업도 어디 그런데 그로스 리서치에서 네네. 네. 근데 작은 기업도 그런데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토큰당 비용이 더 어마무시하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더 폭발적인 수요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하락할 때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